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0번째 페이지. 네가 가라 하와이. 바쁜 잡지사 구독자들을 대신해 정말로 하와이를 다녀오신 잡지사의 유호성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알로하.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아까 예. 알로하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게 하와이 안 간 사람들. 아, 그렇습니까? 하와이 다녀온 사람들은 친절한 또는 어떤 반가움의 인사를 담아서 예. 로를 길게 해요. 그래서 알로하. 아, 알로하.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손짓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 내 목소리가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만으로 내가 당신에게 알로하의 뜻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이렇게 한다고 전화번호 적으시거나 이러시면 번호 물어보는 줄 알고 막 그래서 이거를 김치국 살짝 마시고. 흔들면서 알로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역대급 가장 밝은 등장. 예. 알로하. 예, 이런 느낌. 긴급목의 광일 투어.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앞으로 2주 동안 바캉스의 성지 하와이로 떠나보겠습니다. 알로하! 예, 좀 파도 소리 같은 거라도 좀 깔아주면 좋을 텐데. 깔아주지 저 혼자 않을까요? 너무 신났네요. 예. 선생님, 하와이가 물론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다녀왔던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여행지로서 휴양지를 그렇게 즐겨 가는 편은 아닙니다. 가족 여행 가서도 막 역사박물관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 뭔가 휴양지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아깝다 시간이 이런 느낌이 어허. 들기도 하거든요. 예. 뭐라도 좀 봐야 될 것 예. 같고. 그런 목걸이를 차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하와이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903년 1월 13일 날 86명의 한인이 공식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56회에 걸쳐서 7,400여 명 정도가 1905년 8월까지 하와이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대한제국에서 하와이로 떠난 것은 사실은 이제 노동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와이로 떠났었는데 네. 이제 그 떠난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난다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조상 무덤 버려야 되고 일가 친척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주 연해주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 이 하와이는 떠나면서 그분들 스스로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비장함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예. 결국은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해서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또 한 획을 걷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사와 연관된 특별한 공간으로서 하와이 섬, 그러니까 여러 섬들이 네.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집을 위해 박광일 선생님께서 직접 하와이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네. 삼국지 고사성어편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중국 대륙을 밟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고요. 이거 뭐 경쟁적으로 연말 대상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뭐 연말 대상까지는 저는 사실은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성킴 선생님이 저를 경쟁자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걸 충분히 권해드리고 잡지사의 발전이라면 뭐 그 정도는 양해를 해드리는데 사리사욕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비행기 2시간 타고 가는 데를 예. 멀리 갔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저처럼 한 9시간 예전에 9시간 걸려요? 9시간 걸리고요. 그래요? 예. 배로 가면은 예전에 한 10일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시차 얼마죠? 1시간. 그렇죠. 하와이 19시간.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녀와서도 별로 피곤한 기색이 안 보이더라고. 그럼요. 예.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또 거기서 충전한 그런 알코올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공식 입장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도 감안하셔서 나중에 연말대상 투표에 네.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직접 찍어 오신 거를 몇 장 보고 갈까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하와이를 가게 된 게 그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100여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에게도 이제 잡지사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예. 2회에 걸쳐서 이제 하와이 얘기를 다룰 테니까 좀 구독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저게 공식 스냅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단체 사진도 찍었고 그다음에 앞에 나온 사진을 보면은 네. 어떤 공동묘지 같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푸이키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하와이 이민자들이 살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고 네. 그 흔적 중에 또 상당수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살펴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하와이가 한편으로 이제 또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휴양지로만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이민 또는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끌어들여야 하는 힘도 있어야 이민이 가능합니다. 그 하와이에서 그렇죠. 끌어들여야 하는 힘.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들이나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1902년 3년쯤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와이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와이의 역사부터 살펴보자. 좋습니다. 하와이가 세상에 좀 널리 알려진 건 언제쯤인가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사실은 이제 뭐 폴리네시아 제도 안에서 자신들끼리 좀 평화롭게 이제 살았었는데 네. 그 공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는 1778년 정조 한 2년 때쯤. 아, 정조 때구나. 네. 그때 이제 그 탐험가이면서 그 항해가였던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발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구에 알려지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와이에 대한 관심들을 외부에서 많이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이제 뭐 하와이에 관심을 가졌던 서양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원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하와이에 뭐가 유명하니? 그랬더니 백단목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향료로 쓰던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걸 한 30년 동안 채취를 합니다. 전멸합니다. 아, 멸종될 정도로. 네, 백단목이 없어져요. 싹 베어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당시 고래 산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1820년경부터 고래기름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1860년까지 고래의 포경업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 하와이가 관심을 갖게 되니까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네. 들어오게 되고요. 예. 실제로 1830년, 4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네. 각각 한 번씩 하와이를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왕국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하와이 왕국.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까메하메아 왕이 이제 1차적으로 그 하와이 왕국을 통일했던 네.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다가 1860년경에 이제 석유가 생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포경 산업이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경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사라지는데 마침 그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던 게 설탕입니다. 아, 설탕, 사탕수수. 그렇죠. 예. 이 사탕수수가 이제 하와이에서 재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재배되는 배경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 설탕 산업은 아마 이제 잡지사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설탕의 역사 썸문답 때 했었죠. 네,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184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낱말이 어떤 그 표현이 유효했었냐면은 예.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 아, 설탕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 그렇죠. 뭐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서는 흑인 노예들 데려다가. 맞습니다. 예. 이게 거의 대부분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중미 카리브 연안에서 설탕 사탕수수를 길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1840년 경부터 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미국도 남북 전쟁이 1865년에 끝이 나니까 네. 역시 공식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노예 산업에서 큰 나라 두 나라가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게 되니까 네. 설탕 수요는 높아지는데 노예는 쓸 수 없어요. 노동력이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네. 저렴한 임금으로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네. 하와이가 그 시기에 이제 그 포경업에서 네. 이제 그 사탕수수업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네. 그때 이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처음으로는 중국에 있었던 네. 노동자들 보통 우리가 쿨리 고력이라고 부르는 예. 이 쿨리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네. 사탕수수 농장을 일궈 나가게 됩니다. 일궈 나가게 되는데 네네. 문제는 계속 중국인들만 있으니까 약간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몰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기를 좀 다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뭐 우크렐레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방식의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어느 한 이민자가 다수를 점거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당시 최다의 이민자를 배출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이제 하와이 전체 인구의 한 40%까지 차지할 정도로 일본 이민자가 굉장히 비율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일본계 미국인들이 하와이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 지금 한인들이 한 2만 4천, 5천 되는데 네. 일본계 이민자들이 한 18만 명, 19만 명 되거든요. 야.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은데요. 네네. 어쨌든 이들을 뭔가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노동자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눈을 돌렸던 게 대한제국. 한인들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몇 개의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네. 결국은 하와이에서도 새로운 노동자층이 필요로 했고요. 예.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이제 대한제국에 접근을 했고 이제 대한제국은 1900년 즈음에 네. 흉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뭔가 국외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또 이 공식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 한국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하와이의 필요성이 서로 맞물려서 이것이 가능했겠다라는 네.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와이의 미국 합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지금 자치주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0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울리라고 하는 이제 백인 농장주들이 들어와서 예. 플랜테이션을 가꾸게 됩니다. 네. 이제 가꾸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백인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플랜테이션을 가꾸니까 하와이 왕국에서도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만 해도 아직 왕국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 당시 주로 미국에서 건너왔던 농장주들이었는데 네. 이 여기서 생산했던 설탕과 사탕수수는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가 붙어요. 아, 그래요? 다른 나라니까 아, 그렇죠. 한 20%에서 40%가 붙습니다. 뭐 그렇게 세게 붙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농장들이 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죠. 하와이 농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 당국하고 협의를 하게 돼서 1875년에 일종의 호혜 조약을 맺게 되는데 네. 무관세로 미국으로 들여가는 것들을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킵니다. 아, 관세 20에서 40% 받던 거를 무관세로? 그 대신 진주만을 미국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펄 아버를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게 하와이 왕국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미국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주들한테도 불리한 거예요. 아, 미국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주들한테도? 그렇죠. 하와이가 그렇죠. 무관세로 경쟁 상대가.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1880년부터 네.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 예. 그래서 브레이크가 두 방면에서 걸리게 되는데 첫 번째 하와이 왕국에서는 미국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칼라카우아 왕이 예, 예.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그 일본 외상 당시 이노우에 가오루 외상하고 네. 협의를 해서 네. 일본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아, 약간 미국의 세력이 하와이에서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1885년부터 일본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배경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칼라카우아 왕의 뒤를 이어서 릴리우 칼란이라고 하는 여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예. 이 미국 농장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들을 계속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계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권이 침탈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1893년에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 예. 그래서 당시 주 하와이 공사였던 스티븐스를 동원해가지고요. 네. 150명의 미군이 릴리우 우칼라니가 머물고 있는 왕궁을 네. 이올라니 왕궁을 포위를 하고 결국은 일정하게 항복까지 받아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섰던 인물이 당시 하와이 왕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샘퍼드 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샘포드 돌. 네, 예. 이 샘퍼드 돌의 핵심은 이렇게 이제 하와이에 일정하게 항복을 받아내면 여기서 서류를 보내서 미국의 병합 조약을 맺으면 될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미국에 바칠 생각이었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상은 차려놨으니까 네. 이 상만 받으십시오. 그렇죠. 근데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의외인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들은 네.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미국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에서 견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미국에서 이 제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샘포드 돌은 애매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1894년에 우리나라 갑오개혁이 있던 그 시기에 예. 동학농민전쟁이 있던 그 시기에 네. 하와이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아, 미국의 영토는 아니고 하와이 공화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올라가요. 아, 샘포드 돌이? 네. 그러니까 샘포드 돌 그다음에 하와이 공화국의 최종 목표는 예. 미국으로의 합병인데 이제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다가 예. 1897년 경에 미국의 정부가 일단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로 바뀌게 되고요. 네. 당시 맥킨리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와이를 병합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예. 그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다가 회부를 시켜서 통과를 시켜서 네. 1898년에 공식적으로 하와이 병합안을 미국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898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서 일단 하와이 공화국은 없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네. 1900년에 준주. 그러면 이제 샌퍼드 돌은 위치가 뭐가 되냐면 네. 처음에는 하와이 왕국 시절에는 대법원 판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이 공화국 시절에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 예, 예. 이제는 하와이의 주지사. 총독. 총독. 아. 왜냐하면 주가 되는 거는 예. 1959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준주니까. 준주니까 그때 무슨 총독. 무슨 영 이렇게 아. 붙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되고 참고로 이 샌퍼드 돌의 사촌이었던 제임스 돌이라고 한 사람이 네네. 굉장히 유명한 네. 파인애플 농장을 하와이에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통조림 같은 데 보면 돌이라고 하는 그 돌 회사가 예. 이 하와이의 제임스 돌이라는 사람이 시작하는데 샌퍼드 돌의 사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돌 집안이구나. 네, 당시 하와이 역사와 연결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국에서 공화국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기까지 네. 그 과정, 예, 하와이도 질곡의 역사가 있었는데 박광일 선생님이 세계사 설명도 이렇게 쉽게 잘해 주십니다. 예, 정말 탄복을 하게 되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역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대한제국과 하와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우리도 이민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하와이 이민을 담당할 관청도 1902년에 세워진다고. 그렇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래서 미국으로의 병합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엄정한 법률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쿨리라든지 그 일본인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는 네. 계약 이민이 가능합니다. 즉 단체 이민이 가능해요. 네. 이번에 한 200명 노동자를 가는데 받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받겠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유의지에 반할 수 있다. 라는 판단 속에서 미국 법에 따르면은 네. 계약 이민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왕국이 그걸 관할할 때는 그게 되는데 1893년까지는 네. 가능했고 어떤 네. 의미에서는 1898년까지도 가능했지만 네. 1898년 이후로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미국이 병합을 한 이후로는 미국 법을 따라야 되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로 지원을 해서 네. 그 개별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노동으로 가는 것 또는 결혼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 단체 모집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한국에 있었던 한인들이 네. 일단은 현재된 정보가 없고요. 그렇죠. 배상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몇백만 원 해당하는데 그 돈이 없었고요. 비싸다. 그다음에 보증금도 한 1,000만 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보증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알렌 공사가 데실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개발 회사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데실러 은행을 통해서 일단은 자금은 빌려줍니다. 네. 자금은 빌려주는데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발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미국에 가는 거라는 것들을 허락해주는 어떤 증서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행권. 여행권. 예, 집조라고 하는 것들에서 발전한 여행권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여권. 뭐였습니다. 예. 이 여권을 발행하는 기관을 1902년에 별도로 이 하와이 이민과 관련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예. 그게 한자로 이제 숫자를 쓰지만 당시 유자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민원 또는 유민원이라고 하고 당시 국외에서 네. 한인들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영환 선생. 민영환 선생. 네, 그 중국 유럽 갔다 올 때 네. 연해주에 있었던 한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고충을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유민원 총재로서 민영환을 위촉을 해서 예. 여기에서 이제 여행권을 발급을 하고 물론 네. 이제 외부에서도 발급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해서 하와이 이민에 대한 준비를 또 대한제국 정부 나름대로 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해줬으면 이민 가겠다라고 이제 지원한 사람들이 좀 늘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네. 모집을 응모를 안 합니다. 응모를 안 해. 신청자가 그 이유는 없어. 뭐냐면 예. 일단 하와이가 어디야?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정보가 없으니까. 네, 하와이가 어디야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데만 뭐 보름 열흘이 걸리고 배 타고. 네, 그다음에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내 조상 무덤은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일가 친척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누가
어디 다녀왔어요. 당신 이제 하와이를 포와라고 하는데 포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녀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 카페 같은 거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예. 어디 다녀오신 분 게시글이 없어 지금. 정보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무도 정보가 없고 거기가 어디예요? 서로 예. 물어보는 사람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이 하와이 이민이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인천에 있었던 존스라고 하는 존스. 조원시, 한국 이름으로 조원시 선교사. 선교사가. 네, 저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조원시 선교사였어요. 어떻게 한국 이름처럼 잘 지었다. 네, 예. 그래서 존스 선교사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하와이에 그 특별하게도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단이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하메아 2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감리교인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단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 내리교회도 감리교단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기 한 50명 정도의 교인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 핵이 만들어지니까 50명이 간답디다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120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12월 달에 1902년 12월 달에 처음 출발해서 나가사키 가서 1차로 이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요. 나가사키 한번 들러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나가사키 갈 때는 현해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요. 현해탄. 네, 켄카이나다 마루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갤리코를 타고 네. 이제 하와이 하와이로? 7번 포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도 이제 하선 과정에서 한 열 몇 명이 그 건강 문제로 탈락을 해요. 그래서 86명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이민으로 도착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조금 놀라긴 했을 것 같아요. 하와이 처음 밟고 나서. 네, 그래서 하와이의 모습에 놀란 게 아니라 네. 한국인이 와 있었어요. 하와이에 이미 한국인이 있어요? 네. 어떤 공식 분들이? 이민은 아닌데 네네.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인삼팔로. 우리 인삼의 역사 때 맞다. 하와이 인삼. 맞다. 100 몇 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네요. 저 사람들 와 있네. 저 사람들이 또 누구네. 뭐 이러면서 서로 아마 초기의 정보는 그분들한테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인삼, 뭐 고래기름, 저기 사탕수수 다 연결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가 사실은 이제 점으로 돼 있다가 선으로 돼 있고 이게 다시 다 연결이 돼서 예. 자신의 지식의 하나 영역이 만들어지게 그러네요. 되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민이 계속 이어졌고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또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긴 하지만 네. 또 대한제국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무려 56회에 걸쳐서 7,400여 명 정도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네. 이분들은 이제 대체로 도착하자마자 농장에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네. 한 농장에서 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 포르투갈 캠프, 중국인 캠프, 한국인 캠프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대체로 한 15불에서 18불 정도의 급여를 받고 한 달에 15불에서 18불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한 그 당시 달러를 환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평균적으로 한 10년 되면은 그 한 10만 원 정도로 보니까 150에서 180 정도로 보는 편이니까 네. 뭐 괜찮은 정도? 예, 그래서 거기 그 여러 자료를 보면 포화 유람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생활비로 들어가는 게 한 9불 정도가 들어간대요. 최소. 네. 그러면은 많이 모으면은 9불, 적게 모으면 한 4, 5불 4, 5불. 예. 정도는 한 달에 모을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하루 10시간의 굉장히 고된 노동 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분들이 도착을 하게 된 거죠. 하와이로 이민 간 한인들과 관련해서 사진 신부 얘기가 또 중요하다고. 네. 예. 사진 처음 신부? 그러니까 이 하와이 이민과 관련해서 사진 신부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소설 중에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진 신부를 배경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사진 신부라는 게 사진 보고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예전에 중매장이들이 네. 그 신랑 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면 사진을 내밀죠. 내밀고 예. 그다음에 신부 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면 쓱 내미는. 네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SNS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매를 해서 처음 1차로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만나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이제 말이 잘 되고 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혼인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사진 신부가 그거의 첫 번째 장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것이
아, 사진을 보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와이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사진만 보고 이렇게 맺어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예, 된 예. 배경이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와이의 1차 이민 7,200명 중에 물론 한 2,000명 정도는 귀국을 하고요. 네. 한 1,000명 정도는 미국 본토로 갑니다. 그래서 한 네. 4, 5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네. 1905년에 통감부가 일단은 한인 이민자가 일본인 이민자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끊습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이민이 일단 끊겨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당시 이민자들은 돈 벌러 간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간 경우도 있지만 혼자 혼자. 부인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청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1910년에 처음에는 이민자였다가 네. 망명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1910년이면 나라가 망한 그렇죠. 겁니다. 예. 나 그래서 저 나라로 못 가. 난 독립된 나라로 갈 거야. 여기서 독립운동이라도 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현지에서 부인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캠프별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고 네. 또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인으로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1908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묘한 협약 하나가 체결이 됩니다. 어떤? 미국은 일본인들이 계속 하와이, 미국 서부로 넘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이민 금지를 딱 때립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더 이상 금지야. 네.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요. 너무 많으면 그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감정이 좋지 않겠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인도적 차원에서 부인 여기 두고 간 노동자들은 네. 부인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아, 부인을 일본에 두고 간 하와이 일본 노동자들은 그렇죠. 부인을 불러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신사협정이 1908년에 체결이 됩니다. 아, 예. 부인만은 부를 수 있게 해라. 아하. 가족은 부를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미국 이민 당국이 볼 때도 네. 부인은 그래 뭐 그거는 뭐 인정이지. 불러야 되지. 가족도 뭐 불러야겠지. 그렇죠. 요렇게 해서 됐는데 일본에서 꼼수를 쓰는 거죠. 바로 뭐냐면 네. 이미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혼인을 한 예에 따라서 네. 혼인했다 치고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혼인서약서 만들어서. 아, 부인도 아니면서 네. 그냥 이제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얘기가 1910년 조선 총독부에 전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국인 여성들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이 했던 그 사진 신부의 사례를 따라서 네. 한국인들도 1910년부터 24년까지 네. 이제 1924년은 완전히 이민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들은 아예 안 받아들이겠다는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24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저기 가서 결혼하면 안 돼요. 저기가 어디? 하와이 가서. 하와이 가서 결혼하면 안 된다. 여기서 결혼을 하고 가야 돼요. 아, 한반도에 있을 때. 왜냐하면 이거- 미국에서 지금 네네. 포해 조약에서 허락한 게 뭐냐면 아, 부인이어야 가능하니까. 부인이어야 그렇죠. 가능한 예, 거니까 그렇죠. 여기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면 안 되고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중매쟁이를 통해서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뭐 이렇게 이력서 간단하게 사진을 보냅니다. 사진을 그럼 저쪽에서도 서류 심사. 사진을 보내요. 예, 예. 그래서 둘이 오케이 아. 하면은 그걸 갖고 먼저 그 면사무소 가서 네. 혼인서약서를 만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총독부에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쪽이 신랑 쪽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5년 정도 돈을 버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보증금이라든지 차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생활비 일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이민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신랑을 만나는 것이 사진 신부의 프로세스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못해도 못 물르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예, 하와이에 간 이상. 근데 그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예. 상당 부분 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타나죠. 일단 사진은 굉장히 예전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때 뭐 보정까지는 아니어도 보정은 예전에 전성기 예. 때 사진을 예, 처음에 1905년에 도착했을 즈음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제 입사 사진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일합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감독 주문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와이는 일단 오면 못 물으니까. 네, 일단 그다음에 여기 보는구나. 네, 농장주까지는 아니어도 조그만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조금씩 이게 살처럼 덧붙여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신부님들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도착했을 때 기본적으로 15살, 20살 나이가 많은 것은 물론이거든요. 어허. 때에 따라서는 30살, 40살 차이도 나서 아니, 너무하다 이건 진짜.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고 울었고 힘들어했고 하는 기록들이 네. 많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기록까지가 보통 이제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서 사진 신부하면 안타깝다 애통하다 그렇지만 네. 근데 결국 거기서 사셔요. 사실- 삶이라는 게 네. 살다 보면 또 적응을 사라진다.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굉장히 출세를 하고 네. 하와이 사회에서 네. 그러면 그게 또 잊혀지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진 신부는 아픔 플러스 그렇지만 일상. 아 근데 그 사진 신부라고 불리는 그 우리나라에 있던 여성분들은 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신부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오해가 너무 돈을 속상하다 받았나?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쭉 살아보는데 네. 나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라는 케이스도 있을 아, 수 그런 있고요. 마음으로? 네, 예, 두 번째는 예, 예. 지금 식민지 조선보다는 네. 자유로운 미국이 나을 것 같아. 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내가 여기서 공부를 예를 들어서 소학교 그다음에 전문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네. 집에서 반대해요. 네. 그러면 거기 가려고 해요. 아, 뭐 가정 형편이나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아. 거기도 기본도 있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있고 세 번째는 예, 예. 하와이에는 교인들이 많다더라. 나 여기 교회 다니는데 갔다가 교인들 만나서 혼인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교회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래서 가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실제로 하와이의 초기 이민자들에 비해서 네. 사진 신부의 학력이 높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또 적절하지 않았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네. 좀 놀라기도 했겠지만 네. 결국은 이 사진 신부와 거기에 있었던 그 노동자들이 또는 이민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하와이의 한인 사회가 탄탄해지게 되고요. 또 이분들은 굉장히 교육에 열정이잖아요. 네. 1930년대 영어 기준 네. 문맹률입니다. 네. 하와이 전체 문맹률이 3% 정도였어요. 3%. 예, 10세에서 20세 정도가. 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 0.3에서 0.6이었어요. 문맹률이. 예. 한인 0.1입니다. 아, 야, 우리나라 교육열. 그렇죠. 그게 이제 아빠들이 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엄마들이. 그 기본적인 학력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그 너희들 어머니들이. 여기서 한국어 공부해야 되고 그건 정체성 영어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 살아내야 되니까. 야. 이렇게 했던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낸 것.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네. 알로하 나의 엄마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알로하 나의 엄마들. 거기서는 좀 알로하까지는 그렇고요. 그냥 알로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애틋한 느낌이 있어요. 인토네이션이 중요합니다. 인토네이션이. 예.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사진 신부 이야기까지 아픔이자 일상이었던 그분들의 삶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 하와이 편 2탄 더 세세한 하와이에 얽힌 우리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희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